이번 한국 증시가 가장 다이나믹했습니다. 월요일은 공매도 금지 효과로 증시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화요일은 그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면서 결과적으로는 2400을 돌파했는데 돌파한 느낌이 하나도 안 나요. 왠지 이겼는데 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주일 동안 증시 변동률을 보면요, 거의 전 종목이 다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날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반대되는 화요일 쇼크, 이것 때문에 체감적으로 오른 느낌이 안 든다라는 거죠. 하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를 보면요, 이번 일주일 중에서 4일을 순매수했습니다. 3개월 동안 3만 계약을 순매도 친 게 외국인들인데 이번 주에 14,000 계약을 순매수했어요. 이 선물과 옵션과 현물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매수세를 했다라는 거는 증시가 하락할 거로 본다는 건 아닙니다. 한편으로 삼성전자 주식도 계속 주워 담았어요. 이번 주 내내 약 800만 주를 순매수했는데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개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이 선물 순매도도 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상승을 바라보고 개인들은 하락을 바라봤다. 만약에 본격적인 상승기가 온다면은 외국인이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구조가 될 거고, 본격적인 하락기가 온다면은 외국인들이 돈을 잃고 개인들이 이익을 얻는 구조가 되겠죠. 10개월 만기니까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증시가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뉴스랑 이제 분위기에 많이 휘둘려요. 이번 주에 나쁘면 다음 주에도 나쁠 거라 생각해요. 주에 신뢰를 흔드는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투자자들 분위기가 좋지가 않은데요. 이런 것들을 털어버리고 미국 증시를 좀 잘 봐야 됩니다. 9거래일 동안 계속 오르다가 파월 발언으로 좀 수그러들었어요. 이게 꺾이는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은 계속 올라갈지, 이것들도 잘 봐야 될 겁니다.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금요일에도 한국 주식과 선물을 담았다라는 점에서 외국인들은 대체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를 보지 말고요, 지금의 뉴스라던가 주변 투자자들의 분위기를 체크하지 말고 내년 상반기에는 어떻게 될까, 아니면 내년 하반기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당장은 힘들어도 조금 더 멀리 보고 투자했을 때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이번 주 투자자들한테 실망을 안겨줬던 주식이 파두인데요. 파두 괴담만 나온다는 말을 만들어낸 주식인데 3분기 매출이 3억 나왔어요. 기업이 매출 3억이 나올 수도 있죠. 코스닥 가면 그런 기업들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시가총액 2조를 넘겼던 주식인데 매출 3억이 나왔어요. 게다가 8월 7일에 상장해서 3개월 되자마자 매출 3억을 발표합니다. 상장하면서 3개월 뒤에 나올 매출을 경영진과 초기 투자자들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3분기는 7월, 8월, 9월이에요. 상장일이 8월 7일입니다. 최소한 경영진은 3분기 실적을 어느 정도 예상했거나 알았겠죠. 그러면서 상장을 강행한 겁니다. 이번에 카카오 문제도 투자자들과 상장 약속을 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처럼, 저는 한국 증시의 큰 문제는 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무리한 상장 약속을 하고 기업 가치를 계속 높이기로 하는 펌핑 약속까지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투자자들이 다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은 상장 전에 스토리를 짜고 투자 계획을 정해요. 예를 들어서 시리즈 A, B, C 이렇게 부르는데요. 시리즈 A일 때 예를 들어서 기업 가치를 100억 정도로 만들고요. 시리즈 B일 때는 500억, C일 때는 1000억 이상 가치를 받고 이후에 상장한다, 이렇게 계획을 짭니다. 만약에 기업 가치를 500억 받은 상태면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다음 투자는 기업 가치를 낮게 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500억에 받은 기업은 무조건 600억, 700억 그 이상으로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상장 연도도 약속을 해야 돼요. 무조건 5년 안에 상장하겠다, 이렇게 짜야 됩니다. 그렇게 짤 수 있고 그렇게 투자자들한테 약속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상장을 약속해주는 곳이 스토리를 짜줍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은 경영진은 사업과 별개로 상장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상장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짜야 되는 수도 있어요. 대중 앞에 나서서 우리 기업은 투자할 만한 회사다, 매력 넘친다, 계속 주가 오를 거다, 공모주 신청해도 된다, 공모하고 나면은 우리 기업 주가 계속 오를 거니까 계속 사달라, 이렇게 말하러 다녀야 됩니다. 성공하면 사업가, 실패하면 사기꾼 되는 길을 걷는 거죠. 파두는 공모가가 31,000원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첫날 흥행 참패를 겪습니다. 26,300원으로 시작했죠.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에 가장 비싼 가격으로 들어온 투자자는 손실을 입게 돼요. 그러면 주가를 펌핑해야 됩니다. 투자자들 보호예수가 풀려서 공모가 이상으로 주식을 팔 수 있도록 주가를 떠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최근 상장하는 기업들 보면은 잔기술을 많이 쓰는데, 상장하고 얼마 안 있다가 무상증자를 해서 주가를 상한가로 만들어준다던가 이런 MSG를 많이 칩니다. 이렇게 보호예수가 풀릴 때까지 주가를 떠받쳐요. 파두도 시초가는 낮았는데 열흘 만에 주가가 50% 넘게 오르면서
공모가 위로 올라갔죠. 이렇게 초기 투자자까지 수익을 보고 엑시트하게 해주고 나야 기업가는 이제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상장 전에 투자했던 초기 투자자들은 돈을 벌지만 결국 그 비싼 가격으로 떠안아줘야 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인 거죠. 다 알면서 추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합법적인 사기와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중의 관심이 첫날보다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동안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게 공모주의 현실인데 요새는 이것도 기술까지 써가지고 주가를 또 올려버려요. 제 생각에는 개인 투자자들은 공모주는 그냥 쳐다도 보지 말고 나중에 실적과 주가가 연동될 때 투자해도 된다. 아니면 정 빨리 하고 싶다면은 보호예수 다 풀리고 나서 해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파두도 상장 당시에 나왔던 우려가 있었는데요. 상장 조건이 되지는 않지만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데이터 센터에 특화된 기업이라는 점 때문인데 SSD를 연결하는 컨트롤러를 만드는 회사가 파두예요. 삼성전자가 독점인 분야에서 파두가 이 시장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당장은 매출은 적지만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대중의 각광을 받았던 겁니다. 문제는 삼성이 독점하는 시장을 SK하이닉스도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파두는 나중에 SSD를 만드는 삼성하이닉스와 경쟁을 해야 돼요. 이 둘을 빼고 나머지 해외 업체와 거래를 터서 들어가야 되는데 SSD를 만드는 해외 업체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의존 리스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당시에는 매출에 문제 없다라는 답변을 8월이 상장이므로 투자자들이 알 수 있었던 거는 작년 실적과 1분기 실적밖에 없었어요. 회사가 상장 전에 1분기 실적을 언론에 알렸는데 1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이 177억이 나왔습니다. 2분기, 3분기도 뭐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면은 작년에 500억대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겠네. 한 600억 넘어가니까 꽤 성장을 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기업 가치를 높게 잡아줬을 거예요. 기업은 상장하고 나면은 3개월마다 실적을 발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첫 실적이 3분기 실적 매출 3억이었습니다. 쇼크였죠. 상장 직전에 잘 나왔던 매출이 상장하자마자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열받아 한 거예요. 파두라는 기업을 보면요. 매출이 거의 없다가 2022년에 갑자기 564억을 찍습니다. 21년 대비 매출이 11배가 올라가죠. 순이익은 2천원 넘게 적자를 봤는데 매출이 급격히 올랐고 1분기 매출도 작년보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투자자들이 이 속도라면은 회사가 앞으로 크게 성장하겠구나 라고 믿었던 거죠. 상장하자마자 어닝 쇼크를 발표한 파두를 보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상장 직전에 실적을 최대한 당겨놓고 상장한 걸 수도 있고요. 실적이 일시적으로 잘 나온 작년 매출을 활용해서 상장을 무리하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파두가 공시한 분기 보고서를 보면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180억 원인데 저는 이것 때문에 더 충격을 먹었어요. 1분기 매출이 177억이잖아요. 그러면 2분기 매출이 0원이라는 거죠. 3분기 매출이 3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상장했던 날이 8월 7일이고 2분기 실적은 4월, 5월, 6월이에요. 2분기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상장을 추진했다는 거죠. 2021년 매출 51억, 2022년 매출 564억으로 11배가 올랐던 기업이 상장을 하자마자 매출이 급락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모습을 어디서 많이 봤었냐면 야구 선수들이 FA 대박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적이 나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FA 대박이 나면은 4년에 100억 넘는 돈을 받는 선수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파도 참고 무리해서 실적을 내다가 다음 해에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그럼 비싸게 선수를 사서 온 구단은 큰 손실을 입는 겁니다. 돈도 주고 보상 선수도 주고 중복 포지션 정리한다고 대체 자원까지 트레이드로 다 넘겨놨는데 오자마자 몸값을 못 해주니까 팀 전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구단은 가급적 FA 선수를 안 잡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신뢰도가 무너지면 다음 상장하는 공모주들도 위험해집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몇몇 공모주는 투자자 손에 등 떠밀려서 상장하는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공모주 투자로 대박의 꿈을 꾸지 말고요. 기업이 실적 당기기를 한 거는 아닌지 무리한 상장은 하는 거 아닌지 의심하고요. 확인한 다음에 투자를 하시고 한다면은 보호 예수 풀린 다음에 하셔도 나쁘지 않다. 굳이 그 공모하는 날 불나방이 되겠다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